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지난주보다 훨씬 건강하고 예쁘게 보이시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이 조선 민족을 깨우시는데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할 때 이제 지난 주간에 교육 얘기를 했는데, 교육은 남자 교육이 먼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맥클레이 목사님에게 학교 하는 선교사를 보내도 좋다 그래서 이제 아펜젤라 목사지만 그분을 와서 우리는 교육 선교사라고, 아펜젤라도 그래요. 목사님이지만 한국에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 교육을 시작했더니 고종 황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흐뭇하고 기특해서 이제 조선에 여명이 오는구나. 그래가지고는 배제, 인재를 배양하고 양성해서 앞으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취지의 배제학당이라는 것을 당신이 직접 휘호를 써서 내려주면서 이제 배제학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뭐 이미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에게 뭐 물어봐도 이구동성으로 답이 나올 거예요. 130년 전에 여자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봐요, 어디 가서 물어봐도 아주 이구동성으로 나오더라고. 그때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여자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여자일 뿐이지. 그리고 여자는 그래서 이름도 없잖아요. 호족에도 못 올리고. 그 큰딸 작은딸 구별하기 위해서 큰딸은 갓난이, 작은딸은 언년이, 뭐 옛날에 아주 옛날에도 그게 100여 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게다가 이제 남녀만 평등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양반과 상놈 계급이 있어가지고, 아시는 대로 여자 중에 상민 계급은 뭐예요? 하녀라 그랬거든. 하녀. 근데 하녀는 우리 드라마 같은데 역사 드라마 같은데 사극 드라마 보면 알지만 그 놀이개야, 놀이개. 여자도 아니야, 사람도 아니야. 그냥 양반집의 놀이개, 소모품. 그런 시대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있었지만 130여 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가 사람도 아닌데 여자의 근대 교육은 언제 시작했을까? 여자는 서당도 못 갔어요. 그렇잖아요. 한문도 남자나 배웠지 여자는 안 가르쳐줘. 양반집 딸들도 안 가르쳐줬어. 그런데 여자 교육기관이, 근대식 여자 교육기관이 세워졌다고요. 언제 세워졌을까? 누가 세워졌을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놀랍게도 배제라고 하는 남자 학교를 만드는 걸 보고 3달 만에 여자 학교가 만들어요. 이건 홍해를 가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감리교의 메리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이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아들이 의사인데 그 아들 의사가 윌리엄 스크랜튼이라는 의사가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마는 아들을 조선의 선교사로 가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준 엄마가 결국은 아들 보내면서 당신이 미국 감리교의 여선교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당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자들을 위한 관심을 가지고 조선의 여자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러고 들어와서 와보니까 조선 여자들의 인권이 아예 없는 거야. 그 때문에 이분이 늘 마음 아파하고, 그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아니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같이 만드셨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정말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고, 근데 어떻게 조선이라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느냐. 그러니까 남자 학교를, 동료인 아펜젤라 선교사가 남자 학교를 세우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 남자 학교만 세웁니까? 여자 학교도 세워야 되니까. 아마 아펜젤라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했을지도 모르지만 드라마처럼 구성해보면, 에이 조선은 아직은 여자가 공부할 그런 환경이 안 됩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무슨 여자 학교를 합니까? 남자 학교 잘하고 나중에 일을 쓸 수 있는데. 스크랜턴 부인이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사람입니다. 여자도 가르쳐야 합니다. 3달 만에 여자 학교를 시작한 거 있죠. 그 소식을 듣고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종 황제의 부인이었던, 나촌말로 일본 사람들은 민비라 그랬죠. 민씨 부인이라고.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로는 명성황후야. 명성황후가 그 소식을 듣고는 그렇게 기특한 일이 있냐. 여자를
사람 취급해서 공부를 가르친다. 그런 학교를 세운다. 명성황후가 요즘 젊은이들 말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학교 이름은 내가 정해주겠다. 그래갖고 조선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성. 우리나라의 깨끗한 꽃 100꽃이죠. 그래서 이화학당이라는 걸 제일 먼저 시작.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교육 군대 기관이에요. 예, 그 후에 이제 뭐 장로교에서는 정신과 같은 여자 학교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여성 근대 교육의 큰 이제 틀을 이루기는 합니다만은 남자 근대 교육기관, 여자 교육기관 할 것 없이 전부 다 감리교 장로교에 간 거고요. 놀랍게도 1902년 통계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750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다 감리교 장로교가 하는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럴 정도로 한국을 조선을 근대화시키는 가장 초점 중에 교육은 우리 감리교 장로교 한국교회가 시작했다는 걸 우리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남녀 평등대에서 여자학교를 세웠는데 여자학교 누가 보냈을까요? 안 보내죠. 어떤 소문이 나더라냐면 우리 집 딸들을 데려다가 미국에 종으로 팔아먹으려고. 그거는 그래도 그 소문은 조금 양반이야. 여자애들 데려다가 간 빼서 먹으려고 서양 선교사 서양 사람들이 왔다 그래갖고 안 보내요. 심지어 어떤 집은 너무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공부도 공짜로 가르쳐주겠다고 보내기만 하면 훌륭한 사람 만들어주겠다니까 혹해가지고 갖다 맡겼는데 이웃집들이 너 큰일 난다. 니네 딸애를 미국에 데려다가 저기 한여 만들려고 그러는 거다. 너 간 빼먹으려고 그러는 서양 사람한테 쏘갔다 그래서 그 다음날 와서 다시 뺏어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요. 학생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스크랜튼 부인이 마차를 타고 인력거를 타고 이렇게 서울 시내를 가는데 거리 한가운데 어떤 젊은 여인이 애를 하나 데리고 애는 막 그냥 죽겠다고 울어대는데 여자가 기진맥진에 쓰러진 거예요. 가보니까 집에서 소방 맞고 쫓겨났는데 오갈 데가 없어. 먹을 데도 없어. 그래서 며칠 못 먹고 길거리에 굶주려서 쓰러지고 애는 뭐 영양실조에다가 그런 모녀를 데려다가 차 고쳐주고 아들이 의사거든. 그리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서 그거 하면은 그 딸을 나중에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 교육이 시작되면서 남녀가 평등해지는 그런 이제 시작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녀 평등에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는 사람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여자는 8살이 지나면 남자를 이렇게 마주보고 앉을 수도 없잖아요. 예, 연속극에 나오는 무슨 뭐 여자가 하나 그거는 있을까 말까 한 얘기고요. 다 남자야 의사가. 그리고 서양에서 한의사도 서양 의사가 왔는데 현대식 의사 다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여자들이 병나면 전부 다 죽어.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그 옛날에 문헌을 찾아보면은 여자들이 병나면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리 굿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용케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천운이다 그러는 거고 죽으면 제명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여자들의 운명이었다. 근데 그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이미 제중원이라는 거 또 시병원이라는 그런 이제 서양식 병원들이 이미 시작이 돼서 조선의 남자들은 좀 혜택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자는 못 받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야. 그 일화에 보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여자가 맹장에 걸렸는데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그럼 수술만 하면 살잖아. 근데 그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의사 목사가 수술해서 살려준다는데 그 집 주인이 환자를 보지도 못하게 해요. 그 의사는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 환자는 안에서 그 맹장 요즘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맹장 터져 죽은 거야. 그러니까 스크랜턴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가 조선에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아니 의사의 눈앞에서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거야. 왜? 여자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 스크랜턴이, 윌리엄 스크랜턴은 의사예요.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화세운 분? 메리 스크랜턴이죠. 엄마하고 엄마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조선의 여자들이 아니 뭐 남자하고 여자라는 것 때문에 가서 수술도 못 해주고 뭐 쳐다도 못 보게 하면 이게 나 같은 사람 왜 왔냐고. 그러니까 역시 어머니가 나요 아들보다는. 야들아, 조선의 문화를 이해해야지. 조선은 남녀가 유별한 데다.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 뭡니까? 그랬더니 미국에서 여자 의사를 모셔오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사실 그때에 누가 조선을 올라 그러겠어요. 더더구나 미국 여자들도 그때는 미국 여자들도 요즘과 같은 미국 여자가 아니야. 그때는 아무래도 조금은 미국 여자들 누가 여기로 오겠냐고. 그런데도 스크랜턴 모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미국 감리교 선교부에다가 여자 의사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자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온 지 만 2년 만에 1887년 10월 30일 미국에서 최초로 여자 의사가 왔어요. 감리교의 메타 하워드라는 처녀 의사야.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님이 감동해서 보내신 거죠. 그 왔는데 여자들이 갈 데가 없었잖아, 아파도. 근데 여자 의사가 왔다니까 여자끼리 만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몰려오는지 한 달에 1000명, 2000명이 몰려오는 거야. 근데 간호사도 없지? 조력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의사 혼자 앉아서 간호사 역할 다 하면서 통역하는 여자애 하나 있어. 그것도 아까 얘기한 이화에서 한 2년 영어를 배우다 보니까 통역하는 거야, 짧은 영어로. 그러면 환자들을 받는데 1000명, 2000명이 몰려오는 거예요. 2년 만에 메타 하워드가요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본국으로 어쩔 수 없이 귀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자 의사가 들어오는데 로제타 홀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은 꼭 기억하세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로제타 홀. 정말 조선의 여인들을 위해서 그의 삶을 다 드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름도 모르잖아요. 오늘 여기 오셔서 처음 메리 스크랜턴 이름 들어보신 분, 로제타 홀 이름 들어보신 분, 오늘 돌아가셔서 회개 많이 하시고 앞으로는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네. 그분들 때문에 오늘 여자들이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고 오늘 여자들이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시작이 그분들이고, 더 나가서 남녀 평등을 이루는데 이 로제타 홀이나 메리 스크랜턴 같은 분은 정말 한국 여인들에겐 잊을 수 없는 분들인데 이걸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분은 잘못이 아니야.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돼요? 그 두 번째 온 분이 로제타 홀이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은 할 말이 참 많은데 이분이 한국 최초로 한 게 많아요. 간호사, 여기 혹시 간호사하고 관계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학교를 이 로제타 홀이 시작했어요. 왜? 미국에서 간호사를 데려오는 게 한계가 있잖아. 2명 여자 간호사가 미국에서 왔는데 누가 여기를 지원해서 오냐고요. 그러니까 간호사 얻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의사가 하나면 간호사가 한 5, 6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 로제타 홀이 그 보고여관이라는 여성병원에서 간호사 양성을 다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 여자들이 오면 통역해주던 조그만 여학생이 있었어. 나중에 그 아이를 데려다가 미국 가서 공부시켜 우리나라 조선 여자로 최초의 미국 여자 의사 면허를 받게 해줘요. 바게스터라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분이 한 일이 참 많아요. 근데 이분이 한 일은 나중에 다시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이런 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 병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보고여관이 1880년 10월에 하죠. 나중에 이제 광해원이라고 하는 제중원이라고, 이게 이제 세브란스가 된 데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그 이듬해 88년에 그건 주로 이제 장로교 선교사들이 많이 한 건데, 그 병원에 제중원에 부인과가 생겨요. 그리고 그때 이제 장로교에
여자 의사가 들어와서 그 부인과를 담당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병원 한 거 로제타 홀이죠. 최초의 아동병원 만든 게 로제타 홀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요양원 만든 게 로제타 홀의 아들 셔우드 홀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점자책, 맹인들을 위한 점자책 만든 분이 로제타 홀이죠. 이분이 여성 의료진 또 여성 간호사 양성 수도 여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우석대학이 되고 이게 고려대학병원 의과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일했던 보구여관에서 이게 동대문 클리닉인데 동대문 클리닉이 보구여관이 되고 이 보구여관이 나중에 이화여자대학 부속병원. 그러니까 로제타 홀이라는 분이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 특별히 여성의 의료, 건강, 교육, 남녀평등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나중에 이분이 인천에 가서 인천 기독병원도 세우죠. 근데 우리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너무 역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남녀가 불평등해서 여자는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여자는 교육도 못 받고 여자는 병이 나도 가볼 데가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병원을 만들고 여자 간호사들을 양성해서 조선 사람들이 이 간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점점 의료 혜택을 받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배움을 통해서 아, 남녀가 평등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평등하게 만드셨구나. 우리도 배우면 되는구나. 그런 의식의 전환들이 이제 그때부터 일어난 거죠. 이거 좀 여담입니다만은 요즘은 뭐 판검사 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이나 뭐 이런 데서 수속을 주로 여자들이 한대요. 요즘은 여자들이 제가 다니던 학교가 남학교였는데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을 만들다 그랬는데요. 남학교 엄마들이 와서 데모를 해요. 만들면 안 되는데 왜? 여학생이 들어오면은 학교 내신 성적에서 여학생한테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 하니까 어떤 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수한 거야. 근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믿거나 말거나 저 같은 남자들이 1등을 많이 했어요. 저도 1등 많이 해봤거든요. 여자들이 저를 못 따라왔다고. 나는 내가 잘나서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요즘 내가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때는 여자를 안 가르쳤어. 돈 있는 집도 공부하겠다 그러면 기집애가 무슨 공부하냐, 기집애가 무슨 공부하냐, 살림이나 배우지 그랬거든. 저희가 어렸을 때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들이 130년 전부터 그렇게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기로 여성 남녀 평등을 얘기했어도 제가 어렸을 때 1950년 60년대만 해도 5, 60년 전만 해도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돈 있는 집도요, 부잣집도 여자가 딸이 공부한다면 기집년이 무슨 공부하냐. 그리고 아들들은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학교 보내고 그러던 때였단 말이에요. 과외를 시켜도 아들은 시키고 딸은 안 시키잖아. 그래서 나는 1등을 한 걸 모르고 내가 여자보다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공부를 시켜보면 여자가 집중력이 더 있고 그 여자가 공부 더 잘한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종, 특별히 여자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우리나라 왔다는 거예요. 메리 스크랜턴이라든지. 근데 남자 선교사 올 때 같이 오신 분이 메리 스크랜턴이고, 메타 하워드 같은 여자 의사, 게다가 로제타 홀과 같은 여자 의사, 이런 분들이 그때 많이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여성교육. 우리나라 사회복지도 지금 뭐 요즘 많이 사회복지 국가가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도 누가 했냐면 미국의 여자 선교사들이 와서 여자들이 너무 학대받고 여자들이 너무 가난하고 여자들이 너무 구하니까 여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태화 사회복지관 만들. 여자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 여자가 업고 끌고 온 아이들이요, 배는 이렇게 나고 영양실조에다 코는 이러고 배우지는 못하고 아동교육, 아동복지.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기관인 태화사회복지에서는 여성복지와 아동복지를 가지고 지금 100년 가깝게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걔를 이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한국 교회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를 교육과 남녀 평등과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뒤집어 변화시킨 것이 그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몰라 아예. 아예 몰라. 모르니까 잊어버린 것도 없지 뭐. 모르니까 가르쳐준 자가 없으니까 배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지금이라도 나서서 역사를 세우자, 역사를 되찾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CTS가 이걸 알고 4인 4세계에서라도 좀 역사를 알리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강의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